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간첩 잡는 정당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 올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벗어나서 해방이 된 이후 국가의 형틀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이 창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38도선으로 한반도는 양분이 되어 있었고 북쪽에 남아서 여러 가지 공산당과 소련군의 무자비한 발구발에서 핍박을 당하던 대한민국의 젊은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9월산에서 유격대를 조직을 했고 서북청년단이라는 조직을 구성을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1945년에서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쪽 지역에서는 정말 살기 위한 생존의 그 현장에서 북을 점령한 공산당들과 즉 김일성의 하수인들과 격렬한 투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결국 북의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다시 이 서울을 찾는 과정에서 50년 9월 15일 월미도 앞에서의 메가더 원수가 이끄는 연합군들의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됩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에 극심한 서해 바다에서 그와 같은 무모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실로 기적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월미도의 등대를 밝히고 연합군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적의 후방선을 끊어버릴 수 있게끔 도움을 줬던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름도 군번도 계급도 없었던 대한민국 정보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9월산 유격대 서북청년당 출신의 10대, 20대 초반에 용맹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사나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기간 중에도 덩키 부대라든지 혹은 KLO, Korean Labor Organization 해서 그런 한국 노동 무슨 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명을 쓰면서 치열한 첩보전 그리고 비밀 공작 전선에 파견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정보사령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첩보부대의 초기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없이 많은 선배님들의 족적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대북 첩보부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정보사령부가 아직까지 현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사령부, 대한민국 첩보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에 KCIA,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북 첩보부대가 없었더라면 HID로 불리우는 육군정보사 대북 침투를 전담했던 그 특수 조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정보사령부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원 같은 조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면요 각 조직이나 그 배경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잃어버립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그 정보사령부 이 조직은요 사실은 비엔나 협정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조직인데, 그 조직 속에서 대한민국에 벌어졌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끊임없는 대북 첩보전이 휴전선을 그 경계에다 두고 수시로 북을 넘나들면서 각종 첩보를 수집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적의 그 생명선까지 끊어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비밀 침투 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7천 명이 넘는 그런 용맹스러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목숨을 이 강산에 바쳤습니다. 자, 그러한 대북 첩보 또 대북 비밀 공작을 수행해왔던 조직이 바로 우리가 보통 뭐 켈러 부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뭐 6.25 때 있었던 던키 부대, 그리고 지금 있어서는 대북 첩보 부대라고 하는 정보사령부가 바로 그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지난 2002년, 3년 그 어간에 아마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2002년, 3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끝나고 노무현 정부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광화문에서 가스통을 들고 시위를 했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담당했던 그와 같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특수임무 유공자회라는 조직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과거 대북 첩보 공작 부대, 즉 소위 말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대북 첩보를 수집하는 비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공작 부대, 거기서 이미 이제 지금 특수임무 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그 공작원들, 조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공작팀의 팀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작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작조장 모임인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약칭해서 대북련이랍니다.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해서 대북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들 조직과 현재의 정보사령관 사이에 부적절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북파공작팀장연합회 대북련에서는요, 단체 명의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제기에 대해서 현재 정보사령관의 미온적인 반응, 그리고 또 선배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작팀장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대북, 그러니까 북파공작팀장연합회, 이 대북련이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북파공작팀장들의 연합회입니다. 이 단체는 2022년 11월 19일에 출범한 사단법인 국민희망시대에서 출간해서 이 사단법인 국민희망시대에서 정부나 혹은 그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그 국민희망저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금년도에도 발행이 됐고, 얼마 전인 2024년 3월호에 이 국민희망저널에서는 이 대북 북파공작 팀장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오현득 공동회장을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기사가 이 국민희망저널에 실렸는데, 그 저널에 실린 내용들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요.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신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 우신구 의원이 이 저희 정보사령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 없이 산화한 수천 명이 넘는 이 우리들의 위대한 그 첩보 부대원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 정보사령부의 한 그 지역이 판교적이 있습니다. 속칭 우리가 목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그 판교 소재 충운탑에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참배하는 현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사진 안에는 이 우신구 의원을 비롯해서 이 북파 특수공작 팀장연합회의 그 공동의장 맡고 계시는 오현득 회장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현재의 정보사령관의 모습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 국민희망저널에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현재의 정보사령관께서 이 국민희망저널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물 정보 뭐 운운하면서 우신구 의원이랄지 또 대북년 이 팀장들 연합회 이 공동 회장 일행들과 하고 같이 찍은 사진에 현재의 현역 군인인 정보사령관의 모습이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에서는 6.25 전쟁 때부터 비밀 공작 전선에서 희생된 과거 부대원들을 모시고 있는 이 초라한 충운탑을 복원하고 발전시키겠다. 또 이와 같은 이 대북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국방위원회에 있는 우신구 의원을 모셔서 현장을 방문했고 또 단체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파 성격의 국민희망저널에 실린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이 정보사령관은 인물 보안, 뭐 인물도 다 보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인물 보안을 갖다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보안 유지 성격보다는 근본적으로 전직 부대원, 즉 다 선배들 됩니다. 그 중에 후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그 전직 선배님들에 대한 전직 정보사 특수 업무를 담당했던 그 부대원들에 대한 홀대 그리고 그 이런 그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를 선배들이 구성한 단체인데 이 단체를 기피하고자 하는 평상시의 태도, 관점, 또 인식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선배들 되시는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 이 회원들이 지금 현재 대단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그 정보사령관 현직입니다. 현직 정보사령관이 이런 잡지사에다가 저널지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진을 삭제해달라.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이 선배 팀장 연합회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이 대북공작 특수임무 북파공작 팀장연합회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정보사령관에 대한 면담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민원을 국방부와 정보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 한 달이 경과한 현재까지 국방부의 협조적인 전화 응대와는 사뭇 다르게 정작 그 전직 바로 직속 상관이고 직속 선배들 되는 전직 정보사 선배 부대원들을 예우해야 함이 마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정보사령부를 대표하는 정보사령관은 오히려
이러한 선배님들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무관심 반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팀장 연합회의에서 팀장의 역할을 했던 이 선배들과 함께 현역 시절 이런 그 북파 비밀 공작 팀장들과 함께 생사 고락을 같이 했던 이 팀원들도 크게 분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에서 지금 정보사와 국방부에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규위 사령부도 잘 알고 있듯이 위 관련 근거 가항과 나항에 의해서 지금 그 우신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시에 특수임무 유공자로 선정된 공작팀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공작팀장들이 장교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공자화토록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화답함에 따라서 이런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 이하 대북연 이런 국방부의 특수임무 유공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는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과 연대해서 단체 행동 등의 거취를 고민 중이나 그 전에 이런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 집행부가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정보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을 만나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고 또 명확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북파 공작팀장연합회 회장단 오현득, 이상기 공동의장의 명의로 지금 공문이 국방부와 정보사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말이죠. 참 이 비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이름 없이 희생하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이 수많은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팀장들 역시 마찬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나이들도 드셨고 많은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 이러한 선배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왜 현역인 정보사령관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그다지 어려운 원인 규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가정보원 조직도 비슷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이 목숨 바쳐서 일을 했던 현장 요원들은요 결국에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전선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다니던 그 팀원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업무에 투입됐던 공작 팀장들도 그 팀장 출신의 정보사 참모장, 정보사 사령관을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대부분 1988년도 국군 정보사령부로 육해공 각군에 흩어져 있던 육군 정보사, 공군 정보사, 해군 정보사가 하나의 정보사로 통합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정사, 공정사, 해정사 하던 조직들이 전부 다 국군 정보사로 1988년도에 통합이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야전에서 같은 정보 병과가 아니라도 훌륭했던 장군들이 정보사령관을 담당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더라도 1988년, 89년 그때는 육사 16기인데 이중형 장군께서 정보사령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장군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특히나 이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비열하게 정치자금을 받았던 김영삼 정권부터
이런 그 국가의 기관들이 이제 형해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부터 안기부가 서서히 이상해졌고요. 그리고 정보사령부도 소위 말해서 깜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즉 정보병과 혹은 특수공작 업무, 이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그 비전문가들이 정보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의 본연의 업무를, 공작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소위 껍데기 무늬만 군인인 자들이 와서 이 정보사의 본령을 훼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 김영삼 씨가 소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이 나라의 근본적인 근간이 많이 형해화되고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조직, 국군정보사령부의 조직이 그런 식으로 함락되고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이 정보사령관도 보니까 아직 보니까 뭐 이제 약관이 이제 한 갓 50 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지금 이제 정보사령관이 돼서 임무를 하는데, 이 지금 정보사령부의 조직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친구가 와서 이렇게 사령관 하다 보니까 선배들에 대한 이런 불손한 오만불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만하기 이를 때 하면 이런 아주 보기 안 좋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즉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특수 분야의 공작관들은 사실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무슨 전방에서라든지 후방에서 전후방각지에서 대대장 연대장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진정한 정보사령부의 공작관 출신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령관을 하다 보니까 이처럼 선배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선배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북파 공작팀장연합회는요, 2004년도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공작 팀원들의 유공자화, 그리고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관련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공작 팀원들과 동일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공작 팀장들은 장교지만 부당하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05년도에 북파 공작팀장연합회를 출범시켜서 공작팀장들의 특수 임무에 합당한 보훈 정책 입법화 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북파 공작팀장연합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북파 팀장 연합회 조직은 집행부 및 전국 단위의 지부 및 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록 회원수는 200여 명, 그리고 미등록 회원수를 포함하면 4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까지 공작 팀장들과 상시 비합법 북파 임무를 수행 준비하였던 특수 공작팀 팀원들은 이미 정부의 보상과 명예회복 지원책을 통해서 국가보훈부 공법단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공작팀장들의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위해서 적극 협력 중에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소속 회원이고, 또 팀장연합회의 수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복섭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통상적으로 정보자령관은 현직 재임 시에 정기적으로 역대 사령관들과의 잦은 친목 모임이나 부대의 주요 행사 시에 역대 사령관들의 초청 기회를 통해서 부대 지휘 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령부의 전통 계승 발전 및 전문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대북 첩보 공작 및 특수임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전직 부대원 모임인 특수임무 유공자회 및 대북 공작 팀장 연합회 같은 사령부의 외곽 단체와는 과거 희생자 충원탑 위령제 추모 연례 행사에서만 형식적으로 접촉 예우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평소에 전직 부대원 단체를 대하는 사령관의 기본적인 인식과 대응이 가감없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형태와 처신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의 공법단체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 유공자 상임고문을 역임한 바 있는 이 팀장연합회의 이상기 공동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과거 국군 보안사의 경우 부대에서 초급 장교 시절부터 성장한 골수 부대원이 최소한 사령부 내 참모장까지는 보장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사령관, 중장계급입니다. 사령관까지 발탁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대의 전통 유지가 되어 왔지만은 정보사령부는 이와 달리 인간정보 주특기를 받은 전문 요원의 경우 수십 년간 임기제 장군으로 발탁, 활용하는 인사제도의 한계점으로 말미암아서 기능사령부가 야전 부대화되어 있는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과거 첩보, 공작부대의 전통 유지 및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순수 전문 대북 첩보 공작부대로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인사제도 전환이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차원에서 심층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수임무를 담당했던 이 대북 비밀공작 팀장연합회는 장기적으로는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연대하여서 저출산 추세로 인한 부족한 병력 보충 차원에서 북한에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비해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병력 부족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 이 시니어 아미, 나이 먹은 군대라는 뜻이죠.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는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전직 특수임무 요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시니어 전사, 시니어 워리어를 조직화할, 구현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실 이 정보사 이 특수임무 조직은요, 제가 그 특전사 나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특전사 훈련을 뛰어넘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특수훈련을 받는 조직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은 전역을 하고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해도요, 거의 현역들과 맞먹을 수 있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보통 리썰 웨폰, 살인병기라는 영화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군 조직을 통해서 이들과 같은 전문적인 살인병기들은 없습니다. 사실 특전사 출신들도 보면요, 온화하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정보사의 이 특수 임무를 훈련받고 또 그들을 가리켰던 이런 팀장들이나 이런 그 조직원들은요, 맨손으로도 사람 한 10여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그 인간 살인병기에 고도로 숙련된 특화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게 이겁니다. 저는 이제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해왔던 이런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특수조직으로 계속 존재를 시키면서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항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포트 맥강 하구에 가면은 포트 벨보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ISA라는 조직이 있어요. 안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슨 임무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악관의 요청이 있으면 5분 내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ISA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에서 이런 요원들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임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미국 CIA가 운영하고 있는 SAD 같은 조직의 SAC 뭐냐 Special Activities Division 혹은 Special Activities Center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의 이 SAD나 SAC 같은 경우는요. SOG, Special Operation Group이라는 이전의 단체들이 있었죠. 이 SOG가 더 심화 발전 확대된 조직인데 보통 여기는 최소 한도의 학력이 미국의 주립대학 내지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군 경력으로 따져보면은 네이비실에서도 팀 6라든지 대북으로 수준에 올라와 있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육군으로 치면은 그린베레 혹은 그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델타 포스 혹은 해병대의 특수 해병대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곳을 겪은 사람들 혹은 공군으로 치면은 컴백 컨트롤 팀이라고 하는 CCT 가장 우리 보통 공정 통제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이 됐다가 가장 나중에 적 지역을 탈출해서 나오는 바로 그런 소위 육해공 어느 곳에든지 전천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요원들이 바로 공군의 CCT라는 조직이 있고 또 SAT도 있습니다. SART라고 하는 그건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구조반 역할을 하는 팀원들인데요. 이 모두가 육해공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우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군 정보사에 대해서 그 뭐 예산의 몇 푼을 갖다 좀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그걸 국정원 예산에서 줍니다. 그래서 원래 형님이고 큰아버지 집안이 정보사인데 그 집안을 갖다 마치 내 조카놈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잘못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보사 첩보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생겨날 수 있었고 현존하는 현재의 국가정보원, 국정원 또한 바로 국군정보사의 후신 그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보사령부의 갈빗대 한두 개를 뽑아다가 만든 조직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면서 이렇게 가볍게 열심히 살아온 선배들에 대한 이런 예우를 하지 못하는 현역 우리 군인들에 대한 좀 그 예의 범절 차원에서라도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 그 육사도 그 20기 이전에 있었던 정말 그 야전 군인의 야성이 살아 있었던 그 시절에 장군들은 정보사령관으로 와서 그 남다른 임무 수행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사실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 그 정보사 첩보부대 또 하나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이진삼 장군 같은 분들이에요. 이진삼 장군 같은 분들이 젊은 시절, 대위 시절이죠. 대위 소령 시절에 휴전선을 넘어가서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오셨던 그런 경력의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할 만한 담력도 없고 그만한 용기나 또 그만한 실력을 갖춘 군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문민화 되어버려서
지금 있으나마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특수 공작 임무를 안 해본 자가 정보사령관을 오니까 선배들을 갖다가 홀대해요. 뭔진 몰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라는 게 정보사 구성원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 김대중 정부가 있기 이전에 그 모 지역이 있습니다. 모 산악 지역인데 그 지역에 연병장 들어갈 때 보면요. 부대 그 대문이 없어요. 유병소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좌우에 큰 돌에 빨간 글씨로 응징, 보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응징과 보복. 연병장 안에 들어서면은 돌에 무자비한 훈련, 잔인한 응징, 보복. 말만 들어도 섬찟하시죠? 무자비한 훈련, 잔인한 응징, 보복. 그와 같은 정신자세로 평생을 훈련받고 또 훈련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 대한민국의 살인병기들, 국군 정보사 요원들이고 그 공작 팀원들이고 공작 팀장들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특전사에서 소위 중위 시절을 겪고 정보사에 와서 팀장을 했던 한 대원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전사에서 뛰는 거, 뭐 총 쏘는 거, 모든 것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정보사에 와서도 이까짓 것 하고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첫날 구보를 하는데 구보를 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왜 죽을 뻔했을까요? 그 대원들의 구보 속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한 2km 되는 구간이 약간의 경사가 진 구간이에요. 그 경사진 구간을 전력 달리기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이 적토마들이 총원을 내달리는 것처럼 달리는데 특전사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는 본인이 이 정보사 팀원들한테 이렇게 뒤질 것이라고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근 반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특전사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냥 보면은 부러울 정도의 몸매를 갖고 있고 엄청난 체력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돋보였던 그런 특전사 장교가 정보사에 와서 그토록 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이 가십니까? 오토바이 타고 혹은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서서 조준 사격을 하고 사격을 해도 타겟을 명중시킵니다. 칼 혹은 도끼 여러 가지 도구를 던지는 투창, 표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요. 기가 막힌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얼마만큼 훈련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몸을 바친 이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기본도리 아닐까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해, 못 해. 그러면 그거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게 되는 거는요. 제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제복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정보사 요원들은요. 제복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제복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정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복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사에게는 우리 정보사 요원들만 있는 이름 명찰도 없고 계급장도 없는 그 특이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의 옷을 입고 평생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그런 그 국가 천병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헌신해왔고 목숨까지 버려왔는데 이런 선배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공경을 하는 것 국가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기본 예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못한다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정보사에 내가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내 전달을 하겠지만 그 선배님들에 대한 예절을 좀 잘 지키기 바랍니다. 특히
그 정보사 출신이 아니면서 그 보직에 의거해서 그 육군 정보사령관직에 현재 와 있는 우리 정보사령관은요. 좀 선배들에 대한 그 올바른 처신을 하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 뭐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 정보사 우리 특수팀장이나 혹은 그 우리 특수팀원들하고 같이 훈련하면 아마 뭐 일주일 내로 사망할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허약해 보이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함부로 이렇게 선배들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홀대하는 일은 좀 삼가고 좀 제대로 잘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사령관인데 이름 호명은 안 하겠어요. 알고 있지만 그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오시라고 해서 극진하게 예절을 갖추기 바라요. 그래야 부대의 전통이 삽니다. 혹시 우리 정보사령관님 이런 노래 압니까? 설악구월 정기받은 구국의 횃불 통일성업 이루노라 밤낮이 없다. 골육지정 전우회로 굳게 뭉쳐서 적을 향한 천병되어 목숨 바치리. 나가자 싸우자 조국을 위해 죽고 또 죽으리라 결의를 위해. 이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